안녕하십니까. 네, 민포스터입니다. 오늘은요, 역사를 알아야 한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요, 금값과 은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요, 저는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요, 저절로 돈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요, 돈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주식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은행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금융 세력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금이 뭔지, 화폐가 뭔지, 정부가 뭔지, 은행이 뭔지, 지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요, 은행과 정부가요, 한통속이더라고요. 은행과 정부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요, 막대한 지원금을 써서라도 이 은행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은행이 망하고 그 나라의 화폐가 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나라가 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달러가 망하는 순간 미국이 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가지고요, 그 사람의 일기장은 그 사람의 역사거든요. 글로 남긴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길게 보게 되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사물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그걸 소위 통찰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자의 힘, 기록의 힘, 역사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희 누나들도 그렇고요,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금값이 고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책을 읽게 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돈이 돈으로 안 보이고요, 금이 돈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금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과 이거는요, 똑같은 말이 아니고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요,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데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건들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1대1로 매칭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이거는요, 분명히 다른 사건인데요, 근데 이 다른 사건이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로마가 그렇게 강력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던 로마가요, 결국 망했잖아요. 왜 로마가 망했냐면요, 로마의 화폐, 그때 당시 은화였죠.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화폐가 있었는데요, 이 은화의 순도가 90%였다가 50%였다가 마지막에는 5%까지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결국 이 데나리우스, 로마 화폐의 그 신용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화폐의 몰락과 함께 로마가 같이 망했다는 겁니다. 로마에는 로마를 지켜주는 수많은 용병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은화를 주니까 내가 이 로마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지켰었는데, 이 은화의 신용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이 로마를 위해서 목숨 바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달러의 몰락 과정이요, 로마의 데나리우스 화폐가 몰락해가는 그 과정하고요,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화폐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렇고요, 대만 사태도 그렇고요, 이게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히토류 문제도 그렇고요, 중국이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은수출을 전면 중단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자원전쟁이고요, 화폐전쟁이거든요. 그 나라에 자원이 있어야 그 나라 화폐가 신용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 파운드가 신용을 얻었던 거는요, 근본이제 때문이었거든요. 영국 파운드화를 가지고 오면 금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영국 파운드가 신용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제가 없어지고요,
페트로달러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오면 석유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 달러가 신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석유를 살라 그러면요, 무조건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국가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가요, 그걸 깼다는 겁니다. 미국이요, 자기 나라에 석유가 넘쳐 흐르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탐나서 이렇게 공습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가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위엔화하고 루블화로 석유를 사고 팔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미국이 방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요, 이란도 그렇고요,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요, 달러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달러를 통하지 않고도 석유를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요, 돈이 아니고 한낱 종이 쪼가리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미국이 돈을 찍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가 있어야 전투기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이렇게 자기들의 패권국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러를 거치지 않고 석유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미국이 누리고 있는 그 패권국의 지위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렇게 압송을 해간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요, 불법을 저지른 거고 편법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야, 국가정세에서 불법이 어딨고 편법이 어딨냐,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미국의 입장만 본다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트럼프의 마음이 이해는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옆길로 샜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사람이 역사를 알아야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 가가지고요, 1000만원 이상을 찾으려 그러면요, 경찰을 동행해야지 현금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말은 보이스피싱 방지가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진짜 보이스피싱 예방이 목적이라 하면요, 내가 1000만원을 입금할 때도 경찰을 대동해야 되는데요, 입금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내가 출금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번거롭게 자꾸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은행에 돈을 넣되 돈을 함부로 찾아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우체국을 지나가다가요, 우연히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우체국 예금은요, 예금액 전액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떡하니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내용을 생뚱맞게 왜 이걸 붙여놨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요, A은행에서 내가 새로운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다른 B은행에서도 20일 동안은 신규 통장을 개설을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신규 통장에서도요, ATM으로는 100만원 밖에 현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아놨거든요. 야, 이건 냄새가 나도 너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은행이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은행이요, 뱅크런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 사회에요,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직접 잡히는 실물 자산, 금과 은의 가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요, 사람의 심리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인과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이게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요,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다 겪었던 거라는 겁니다. 이미 이것과 똑같은 문제가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사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추세라면 패권국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며, 그리고 신흥국 중국은 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그게 이미 역사서에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게 이미 해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일기를 쓰는 자와 일기를 쓰지 않는 자, 책을 읽는 사람과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역사를 아는 사람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 이 두 집단 사이의 승부는요, 보나마나 뻔하다는 겁니다. 나만의 역사를 쓰시고요,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드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데요, 책을 읽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 큰 돈을 만질 수는 있지만요, 책을 읽지 않으면 절대 그 부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늘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꼭 책을 읽고 글을 쓰십시오. 역사를 공부하시고요, 나만의 역사를 꼭 글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지혜 증득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명보석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